비가 잦아든 새벽 4시 우편함을 열자 고지서가 쏟아졌습니다. 전기, 가스, 건강보험, 그리고 마지막 한 통, 보증인 변제 청구서, 5,800만 원. 순애는 종이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의 이름 그리고 자신의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이번만 그 말을 믿고 찍었던 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이 남의 손에 넘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순애는 고지서를 서랍에 밀어 넣으려다 멈췄습니다. 서랍 안 빨간 줄 그어진 종이들이 수북했습니다. 연체 안내, 독촉장, 최종 경고. 그녀는 천천히 서랍을 닫았습니다.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새벽 4시에 순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채권자? 아니면 문틈으로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밖에 춥습니다.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낯익은 눈빛. 20여 년 전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배고프다던 그 아이. 명호였습니다. 그는 젖은 양복 소매를 털며 조심스럽게 서류철을 내밀었습니다. 작은 봉투가 아니었습니다. 두툼한 파일철이었습니다. 명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서류 정리부터 같이 하시죠. 오늘은 혼자 말고요. 순애는 대답 대신 부엌 시계를 보았습니다. 똑, 딱, 똑, 딱. 초침이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혼자 말고요. 핏줄에게선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래 엉켜있던 실마리를 푼 듯 가슴을 저리게 했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호의 눈빛은 20년 전 그날 밤 빗속에서 떨던 소년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이제는 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한마디가 인생의 매듭을 풀어준 적 있으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빚, 외면당한 희생, 그리고 피보다 진한 은혜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 번이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가주시면 여러분도 예상 못한 반전과 뜨거운 여운을 만나실 겁니다. 도연이 TV 볼륨을 키우며 툭 던졌습니다. 영수증은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여놨어. 뉴스 앵커의 입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소리는 멀었습니다. 거실은 먹먹했습니다. 순애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투명 자석 아래 붙은 카드 명세서가 눈을 찔렀습니다. 현금 서비스 이자 127만 원, 카드 최소 납부액 89만 원, 대출 이자 재연장 240만 원, 미납 2회차. 그녀는 천천히 계산기를 눌렀습니다. 월 고정 지출 456만 원, 통장 잔액 14만 3천 원. 숫자는 언제나 정직했습니다. 정직해서 가혹했습니다. 순애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은 내가 할게. 대신 다음 달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다음 달엔 들어온다니까 이번 것만 좀. 도연의 이번은 늘 다음 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의 이번은 다시 그 다음 달에 있었습니다. 순애는 명세서를 접어넣으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한숨마저 사치였습니다. 밤 11시 전등을 끄려는데 휴대폰 화면이 번쩍였습니다. 발신자 제안. 고객님, 보증건 연체로
소송 절차 전 안내드립니다. 10일 이내 미입금 시 법적 조치에 들어갑니다. 순애는 말없이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이어폰을 빼내며 오래전 사라진 침묵의 예법을 떠올렸습니다. 배가 고픈 날에도 상은 차렸고 상이 차려진 날에도 굶은 마음을 들키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믿음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에 메시지 3개가 떠 있었습니다. 미정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이번 달엔 택배 좀 줄여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또 뭐라 하셔. 순애가 답장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왜? 미정이 다시 보냈습니다. 요즘 택배 분실 많대. 엄마가 문 앞에 오래 두지 말라고. 암튼 난 바빠. 저녁엔 회식. 말은 친절했습니다. 내용은 냉랭했습니다. 지훈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희망퇴직 얘기 나온다. 나도 언제 잘릴지 몰라. 그러니까 이번엔 진짜 아껴. 순애가 답장했습니다. 알았다. 지훈이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상우는 또 뭐래? 그놈, 엄마 이용하지 말라고 해. 순애는 답장을 쓰다 지웠습니다. 3번. 상우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마지막이야. 이번만 도와줘. 진짜 이번만. 순애는 한참을 쳐다보다 읽지 않음으로 닫았습니다. 지난해의 마지막이 3번 있었다는 사실이 손끝에서 저려왔습니다. 오후 3시 현관 비밀번호가 조심스레 눌렸습니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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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상우였습니다. 상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잠깐만. 순애가 대답했습니다. 밥 태우자. 상우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냐, 시간 없어. 그냥 도장만 도연 아버지 보증연장 서류야. 내일 오전까지 제출이라서. 순애는 천천히 아들의 눈을 보며 물었습니다. 상우야, 너 이거 읽어는 봤니? 상우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복잡해서 변호사랑 통화했대. 도장만 있으면 돼. 도장만. 그 말이 칼날처럼 귀에 박혔습니다. 순애는 서류를 내려놓고 오래 잠자던 지갑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의 겨울을 덮던 얇지만 뜨거운 천이었습니다. 순애가 말했습니다. 우리 내일 은행 같이 가자. 설명 듣고 그 다음에 찍자. 상우는 어깨를 움찔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굴어? 나 죽으라는 거야? 순애가 대답했습니다. 까다로운 게 아니라 사는 방법을 바꾸자는 거다. 현관이 쾅 닫혔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시작됐습니다. 순애는 손수건을 접어 쥐었습니다. 손끝에 박힌 바늘 자국이 오래된 약속처럼 아렸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명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은행 같이 가도 될까요? 3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은행 로비는 낮은 조명 아래 쿵쿵 울렸습니다. 번호표 전광판의 빨간 숫자들이 기다림의 온도를 재듯 올라갔다 내려갔습니다. 대기 인원 17명. 순애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손을 꼭 쥐었습니다. 명호가 옆에 앉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떨리세요? 순애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응. 근데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네. 명호가 말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인생이 걸린 서류니까요. 명호는 파일처를 펼쳤습니다. 오늘은 설명만 듣는 겁니다. 이해되면 그 다음에 움직이고, 이해 안 되면 다시 물어보고, 도장은 마지막이에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단순한 말이 20년간 들어보지 못한 계획처럼 들렸습니다.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18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와주세요. 순애가 일어서자 명호도 함께 일어섰습니다. 같이 가도 될까요? 순애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구 유리 너머 담당자의 입술만 보였습니다. 보증인 변제 청구 추가 연장 신청 이율 인상 조건부 강제 집행 유예 90일. 단어들은 말이었고 말은 숫자였고 숫자는 빚이었습니다. 순애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명호가 차분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이 조항 리스크가 어느 정도죠? 담당자가 눈썹을 치켜올리며 물었습니다. 리스크요? 명호가 대답했습니다. 네. 연장 시 총 부담액 얼마나 늘어나는지, 강제 집행 기한은 정확히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중도 상환 시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담당자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빨라졌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총 부담액은 기존 대비 약 340만 원 증가 예상이고요. 강제 집행 기한은 서명일로부터 180일입니다. 중도 상환 위약금은 잠시만요. 명호는 메모지에 숫자를 적어가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 조항 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에게만 적용되는 건가요?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명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 수정 가능한가요? 보증인 보호조항 넣을 수 있죠? 담당자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상급자와 협의해야 할 것 같은데요. 명호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협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서명 안 하고 갈게요. 명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일어섰습니다. 순애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은행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쳤습니다. 순애는 멍하니 명호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명호야, 저렇게 해도 되는 거니? 명호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님 인생인데 어머님이 이해 못하는 걸 왜 서명해요? 명호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전 어릴 때 어머님께 배웠어요. 모르면 물어봐라. 부끄러운 게 아니라 살아가는 방법이다. 순애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말을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겨울 숙제를 못해온 명호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순애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훈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야? 낯선 남자 데리고 은행? 동네에서 다 봤다는데. 체면이 있지. 순애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순애가 말했습니다. 체면이 밥 먹여주니? 뜻밖의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순애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전화기 너머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훈이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존버 중이야. 버텨야 살아. 그러니까 엄마도 버텨. 지훈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근데 그 남자는 뭐야? 사기꾼 아니야? 요즘 노인 타겟 보이스피싱 많다던데.
순애가 대답했습니다. 명호는 사기꾼 아니야. 지훈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아? 엄마, 세상 무서운 거 몰라? 순애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무서운 건 아는데 혼자 버티는 게 더 무섭더라. 통화가 끊겼습니다. 순애는 길가 화단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작은 인맥 위로 빗물이 강처럼 흘렀습니다. 버틴다는 건 혼자 있어야 가능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알았습니다. 함께 버티는 법도 있다는 것을. 명호가 우산을 펼쳐들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비 맞으시겠어요? 저기 커피숍에서 잠깐 쉬었다 가시죠.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커피숍. 창가 자리에 앉아 명호가 파일철 하나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이거 제가 어젯밤에 정리한 거예요. 파일 표지에 적힌 글씨. 부채 재조정 로드맵. 순애 어머님. 순애는 천천히 첫 장을 넘겼습니다. 1단계 고금리 대출 저금리 전환. 예상 절감액 월 47만 원. 2단계 카드 통합 대환. 예상 절감액 월 23만 원. 3단계 전세자금 대출 갈아타기. 예상 절감액 월 80만 원. 총 절감 예상액 월 150만 원. 명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선택지예요. 받으셔도 되고 버리셔도 됩니다. 명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약속드릴게요. 명호는 순애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이번엔 혼자 말고요. 순애는 파일의 첫 장을 넘기다 멈췄습니다. 손때 묻은 글씨체. 혼자 말고요. 그 한 줄이 오래된 겨울의 기만장처럼 마음을 덮었습니다. 순애가 말했습니다. 명호야 고맙다. 명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어머님께 빚진 겁니다. 명호는 가방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순애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설마. 명호가 대답했습니다. 네. 20년 전 겨울 어머님이 제 손에 쥐어주신 거예요. 손수건은 빛바랜 면이었지만 구석구석 바느질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순애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었니? 명호가 말했습니다. 이게 제겐 세상 전부였거든요. 순애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명호가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접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돌려드릴게요. 이젠 제가 어머님 손 잡아드릴 차례니까. 순애는 손수건을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쥐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현관 앞에 통신요금 납부 독촉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순애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탁자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문장을 적었습니다. 내일 설명부터 듣는다. 밤이 들자 미정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내일 촬영 있어. 엄마 집에 들렀다가 옷 좀 챙겨갈게. 미리 열어놔줘. 순애는 답장을 천천히 썼습니다. 내일은 은행부터 가야 해서 오전엔 집 비워. 미정이 다시 보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툭해? 나도 바쁘거든. 순애는 휴대폰을 덮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툭해진 게 아니라 서서히 견고해지는 중이었습니다. 저녁 식탁. 된장국이 끓으며 김이 오르고 젓가락 소리가 몇 번 부딪히다 멈췄습니다. 도연이 국을 뜨다 말고 무심히 말했습니다. 순애, 상우 이번에 진짜 기회 잡았다더라.
집 조금만 정리해서 보태주자. 지훈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얼굴을 굳혔습니다. 아버지, 또요? 저 이번 달 카드값도 못 냈습니다. 대출 이자에 숨도 못 쉬겠는데 또 상호예요? 미정도 아이 숟가락을 치우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저도 애들 키우느라 허덕여요. 솔직히 말해서 상호만 감싸주다가 결국 엄마까지 쓰러지면 우린 어떻게 해요? 순애는 국자를 내려놓고 힘없이 말했습니다. 너희도 힘든 거 알아. 그래도 상호도 내 자식이잖니. 누구 하나 버릴 수가 없어. 그러자 미정이 순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지긋지긋해요. 맨날 같은 말만 하시잖아요. 결국 엄마도 우리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지훈도 얼굴을 붉히며 말을 보탰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제 좀 그만하세요. 엄마는 늘 희생만 하고 우리는 늘 불안에 떨고 삽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거실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습니다. 순애는 젖은 손수건을 꼭 쥐고 말없이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웃음은 더 이상 이 집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미정이 핸드폰을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화면엔 은행 거래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순애명의 계좌, 현금 인출 500만 원, 현금 인출 500만 원, 현금 인출 300만 원.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도장 훔쳐서 대출받은 거예요. 상호가 벌써 세 번째예요. 순애의 손이 떨렸습니다. 뭐? 미정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모르는 사이에 엄마 명의로 대출 3건 더 받았어요. 은행에서 전화 왔을 때 제가 대신 받았거든요. 지훈이 상호를 노려봤습니다. 야, 이 새끼야. 진짜 도둑질까지 하냐? 상호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형, 나도 살려고.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살려고? 엄마 죽이면서 내가 살겠다고? 도연이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야들아, 그만해. 가족끼리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훈이 비웃었습니다. 가족? 가족이 이런 짓 해요? 아버지는 맨날 상호만 감싸고 엄마는 맨날 당하기만 하고 이게 가족이에요? 미정이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났습니다. 저 이제 못 참겠어요. 엄마, 집 파세요. 그리고 우리 각자 살아요. 이렇게 엮여 있으면 다 같이 망해요. 순애가 불렀습니다. 미정아. 미정이 말했습니다. 엄마, 전 제 애들 지켜야 해요. 미안하지만 이젠 엄마도 알아서 하세요. 미정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지훈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갑니다. 아버지, 엄마, 이제 정신 차리세요. 상호 버리세요.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어요. 지훈도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거실엔 순애, 도현, 상호만 남았습니다. 상호는 무릎을 꿇고 울먹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나 진짜 이번만 기회 주면.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수건을 꼭 쥐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버티던 체면의 갑옷에 선명한 금이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밤 12시 상호가 나간 뒤 순애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엔 은행 거래 내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대출 총액 1,340만 원, 연체 이자 247만 원,
보증인 김순애.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계산기를 눌렀습니다. 집을 팔아도 모자랐습니다. 집을 팔아도. 그녀는 손수건을 펼쳐보았습니다. 낡은 면 구석에 바늘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20년 전 추운 겨울밤, 배고픈 아이에게 건넸던 그 손수건. 순애는 중얼거렸습니다. 피부치면 뭐하니 내 마음을 닮아주지 않는데. 순애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새벽 2시,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명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혹시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밤이라도 괜찮습니다. 순애는 한참을 그 메시지를 보다가 천천히 답장을 썼습니다. 명호야, 내일 시간 있니? 3분 뒤. 네. 언제든 괜찮습니다. 순애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구나. 그 깨달음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순애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울고 나니 눈이 퉁퉁 부었지만 발걸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순애가 돌아보자 명호가 쇼핑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순애가 물었습니다. 명호야, 어쩐 일이니? 명호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메시지 보고 나왔어요. 혹시 장 보시는 거면 제가 도와드릴까 해서요. 명호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과일, 약품, 그리고 낡은 손수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순애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명호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거 기억하세요? 명호가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구석에 작은 자수가 있었습니다. 명호에게 순애. 순애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내가 이런 걸 놓았구나. 명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20년 전 겨울이었어요. 저 기침하면서 떨고 있을 때 어머님이 이거 쥐어주시면서 그러셨죠. 명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프면 이거 꼭 쥐고 있어. 엄마가 옆에 있는 거야. 순애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그때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니? 명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전 부모님 없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겐 어머님이 유일한 엄마 같았어요. 창문이 얼어붙은 방에서 따뜻한 국 한 그릇, 김 한 장, 그게 제겐 세상 전부였거든요. 명호는 손수건을 순애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제겐 그냥 천이 아니라 제가 살아왔다는 증거예요. 그 따뜻한 손길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순애는 손수건을 꼭 쥐고 흐느꼈습니다. 자식들에게선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순애가 돌아보니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지훈은 명호를 보고 경계하는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 누구예요? 또 만나셨어요? 순애는 대답 대신 손수건을 펼쳐 보였습니다. 옛날에 내가 살려낸 아이야. 이제 이렇게 다시 찾아왔네. 지우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손수건의 수노인 이름을 보고 그제야 어머니의 희생이 구체적인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지훈이 물었습니다. 엄마가 남한테도 이렇게 잘해주셨어요? 순애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남,
명호는 남이 아니야. 내 피는 아니지만 내 마음으로 지켜낸 아이야.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린 뭐예요? 진짜 자식은 뒷전이고 남 챙기는 게 더 중요해요? 명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끼어들 일이 아닌 것 같네요. 명호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순애가 명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명호야, 가지 마. 명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순애가 지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너 어제 뭐라고 했니? 엄마도 알아서 하라고 했지?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제 말은. 순애가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엄마 알아서 한다.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근데 알아서 하는데 명호 손잡고 할 거야. 지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순애는 명호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에 선 지훈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등이 처음으로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명호와 순애는 작은 찻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드님이 많이 상처받으신 것 같던데.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아니, 괜찮지 않지만 이제는 내가 먼저 살아야 할 것 같아. 순애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지금까진 늘 애들 먼저였거든. 근데 이제 보니까 애들은 내가 죽어도 각자 살더라고. 명호는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요. 순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 명호는 가방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순애와 낯선 여자가 아이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순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20년 전, 명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제 생모예요. 순애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그때 그 사람. 명호가 대답했습니다. 네. 작은 방에 새 들어 살던 여자요. 어느 겨울밤 저를 두고 떠났죠. 순애는 사진을 물끄러미 보았습니다. 난 그 사람이 돌아올 줄 알았어. 그래서 너를 몇 달 돌봤지. 근데 끝내 안 왔더라고. 명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모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교통사고였죠. 그때 유품 정리하다가 이 사진을 발견했고 어머님을 찾아온 겁니다. 순애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명호야, 그럼 너 나한테 원망 같은 거. 명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원망은커녕 감사합니다. 생모가 저를 버렸다면 어머님은 저를 살리셨어요. 명호는 손수건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혈연보다 마음이 진짜라는. 순애는 명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명호야. 내가 찾아와줘서. 며칠 뒤 순애의 집 거실. 명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손에 두툼한 서류철과 함께 작은 액자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명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리려고요. 액자 안엔 20년 전 그 흑백 사진이 깨끗하게 복원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순애의 미소가 선명했습니다. 순애는 액자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이때가 참 힘들었는데. 근데 왜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었을까? 명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힘든 걸 얼굴에 안 드러내셨거든요. 항상 웃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행복한 줄 알았어요. 순애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행복한 척이었지. 애들한테 짐 되기 싫어서. 근데 지금 보니까 애들은 내 행복 같은 건 궁금해하지도 않더라. 명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매일. 명호는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어머님, 어젯밤에 은행이랑 다시 협의했어요. 보증인 조항 수정 완료됐고요. 연장 이자율도 2.3% 낮췄습니다. 순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거였어? 명호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님 권리예요. 명호는 계산기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기존 월 상환액 456만 원, 수정 후 월 상환액 289만 원, 월 절감액 167만 원. 순애는 입을 막았습니다. 167만 원이면 생활비가 남잖아. 명호가 말했습니다. 네. 이제 숨 좀 쉬실 수 있어요.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멈췄습니다. 보증인 면책 조항, 채무자 사망 시 보증인 책임 소멸. 순애가 물었습니다. 이건 뭐야? 명호가 설명했습니다. 만약 채무자, 그러니까 도연 씨나 상호 씨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머님은 빚 안 갚아도 돼요. 원래는 이런 조항 없었는데 제가 넣었어요. 순애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명호야, 너 왜 이렇게까지. 명호는 손수건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님이 제게 목숨을 주셨으니까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 들어섰습니다. 명호를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또 이 사람 왔어요? 순애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지훈아, 이거 봐. 지훈은 서류를 받아들고 눈을 훌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순애가 설명했습니다. 명호가 정리해 준 거야. 이제 매달 167만 원 덜 나간다. 지훈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167만 원? 순애가 말했습니다. 응. 그리고 보증인 면책 조항도 넣었어. 이제 엄마 빚 조금씩 줄어든다. 지훈은 명호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왜 이런 걸 해주는 거예요? 명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빚이니까요. 어머님이 제게 목숨을 주셨는데 저는 아직 빚도 못 갚았어요.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순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훈아, 너 어제 문자 보냈지? 엄마, 이번 달도 힘들어요. 죄송해요.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애가 말했습니다. 사과는 됐어. 근데 명호는 사과 안 해. 대신 손 잡아줘. 지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순애는 명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명호야, 정말 고맙다. 명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한텐 당연한 겁니다. 그때 미정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순애를 보았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순애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미정이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엔 상호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이게 마지막이야. 그동안 고마웠어. 순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상호가 어디 갔어?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전화도 안 받고 위치 추적도 꺼놨어요. 명호가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상호 씨 자주 가는 곳 어디예요?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말했습니다. 한강 상호가 힘들 때마다 한강에 갔어. 명호는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찾아올게요. 어머님은 여기 계세요. 순애가 말했습니다. 명호야, 나도 갈게. 명호가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어머님 몸 상하시면 안 돼요. 명호는 지훈을 쳐다봤습니다. 지훈 씨, 같이 가시죠.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급히 나간 뒤 순애는 주저앉아 손수건을 꼭 쥐었습니다. 상호야, 제발 제발 무사해라. 미정이 옆에 앉아 순애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을 거예요. 명호 씨가 찾아올 거예요. 순애는 손수건을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먹구름이 몰려들었습니다. 1시간 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명호와 지훈이 상호를 부축하며 들어왔습니다. 순애는 벌떡 일어나 상호에게 달려갔습니다. 상호야. 상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명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리 아래 있었어요. 다행히 아직 뛰어내리진 않았습니다. 순애는 상호를 꼭 안았습니다. 상호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상호는 어머니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는 난 진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명호가 상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상호 씨, 천천히 가도 돼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훈도 옆에 섰습니다. 상호야, 미안하다. 형이 너무 몰아붙였어. 순애는 손수건을 상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상호야, 이거 꼭 쥐고 있어. 엄마가 옆에 있는 거야. 상호는 손수건을 받아들고 흐느꼈습니다. 명호는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명호는 그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뒤 은행 창구 앞 순애는 도장을 들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옆에서 다그쳤습니다. 빨리 해. 이거 안 하면 상호가 끝장이야. 집행유예 조건이 이 대출 상환이라고. 순애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이거 또 내 명의잖아. 또 보증인이고. 도연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잖아. 자식 살리는데 도장 하나 못 찍어? 그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명호였습니다. 명호는 순애와 도연 사이에 섰습니다. 어머님, 꼭 서명하셔야 합니까? 도연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당신 누구야? 남의 가족 일에 왜 끼어들어? 명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빚진 사람입니다. 명호는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준비한 돈입니다. 1200만 원. 순애는 눈이 커졌습니다. 명호야, 이게 무슨... 명호가 설명했습니다. 상호 씨 집행유예 조건 충족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어머님이 또 보증 서시면 3년 뒤엔 어머님 집까지 날아갑니다. 도연이 코웃음 쳤습니다. 젊은 양반이 뭘 안다고. 가족 일은 가족이 해결하는 거야. 명호는 도연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해결 못 하셨습니까? 어머님만 빚더미에 앉히고 본인은 TV만 보고 계셨잖아요. 도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새끼가 지금... 순애가 도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그만해. 도연이 물었습니다. 당신도 이 남자 편드는 거야?
순애는 천천히 도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못 찍어. 도연이 놀라 물었습니다. 뭐? 순애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근데 나도 살고 싶어.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순애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당신 정신이 어떻게 된 거야? 상호가 우리 아들이잖아. 순애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들이지. 근데 나도 사람이야. 나도 숨 쉬고 싶어. 명호가 봉투를 도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상호 씨 문제 해결하세요. 대신 어머님 명의는 더 이상 쓰지 마세요. 도연은 봉투를 노려보다 결국 낚아챘습니다. 좋아. 알았어. 도연은 돌아서서 은행을 나갔습니다. 순애는 주저앉으며 얼굴을 가렸습니다. 명호야, 내가 너무 잔인한 엄마 같지? 명호는 무릎을 굽혀 순애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은 이제야 당신을 선택하신 거예요. 순애는 명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명호야, 이 돈 내가 얼마나 모으려고 고생했을 텐데. 명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굶지 않고 학교 다닐 수 있었던 건 어머님이 매일 밤 국 한 그릇 챙겨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때 어머님이 안 계셨다면 전 여기 없습니다. 명호는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게 목숨이었어요. 그러니 이 돈은 그 목숨값입니다. 순애는 명호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밤 순애의 집, 지훈, 미정, 상호가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늘 은행에서 서명 안 하셨다면서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못했어.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빠가 엄청 화나셨을 텐데. 순애는 손수건을 펼쳐 보였습니다. 애들아, 이거 기억하니? 지훈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냥 손수건 아니에요? 순애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20년 전에 명호한테 준 거야. 순애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명호가 어떻게 이 손수건을 20년간 간직했는지, 어떻게 자신을 찾아왔는지, 그리고 오늘 어떻게 1200만 원을 내놓았는지. 이야기가 끝나자 세 자식은 침묵했습니다. 상호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 때문에 엄마가. 순애는 상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호야, 엄마가 미안해. 너만 살리려다 보니까 나를 죽이고 있었구나. 미정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전 엄마가 당연히 우리만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엄마도 힘들었구나. 전 몰랐어요. 지훈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저도 엄마 마음은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순애는 세 자식을 보며 말했습니다. 애들아, 엄마가 너희를 사랑하는 건 변함없어. 근데 이제는 엄마도 숨 좀 쉬면서 살고 싶어. 그래도 되지? 세 자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진짜 정신 차릴게요. 더 이상 엄마한테 손 안 벌게요. 지훈도 덧붙였습니다. 저도요. 엄마, 이제 엄마 걱정은 우리가 할게요. 미정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늦게라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순애는 세 자식을 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순애가 문을 열자 명호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케이크와 꽃다발이 있었습니다.
명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순애가 물었습니다. 축하? 뭘? 명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인생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순애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명호를 거실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명호야, 들어와. 우리 다 같이 케이크 먹자. 거실에 모인 5명. 케이크 위 촛불이 따뜻하게 타올랐습니다. 순애는 촛불을 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촛불을 끄자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명호, 지훈, 미정, 상호가 함께 웃었습니다. 순애는 손수건을 가슴에 품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구나. 그리고 그 마음은 때로는 낯선 곳에서 찾을 수 있구나. 창밖으로 봄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따뜻한 빗소리였습니다. 한 달 뒤, 순애는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건강검진 결과지가 있었습니다. 혈압 16,095, 고혈압 2단계, 혈당 공복 145, 당뇨 전 단계, 스트레스 지수 위험.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환자분, 이대로 가시면 큰일 납니다. 당장 생활 패턴부터 바꾸셔야 해요. 순애는 결과지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병원 로비를 나서는데 누군가 어깨를 툭 쳤습니다. 명호였습니다. 명호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웬일이세요? 혹시 어디 아프세요?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정기검진. 너는? 명호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건강검진 받으러 왔어요. 어머님, 결과 괜찮으셨어요? 순애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명호는 순애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어머님, 제 눈 못 속이세요. 뭐가 안 좋으셨죠? 순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혈압이랑 혈당이 좀 높대. 스트레스 때문이래. 명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약 처방받으셨어요? 순애가 대답했습니다. 응. 근데 약값이 한 달에 8만 원이래. 명호는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약은 꼭 드셔야 해요. 제가 약값 드릴게요. 순애가 말했습니다. 명호야, 안 돼. 너도 내 생활이 있잖아. 명호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 생활은 어머님이 건강하셔야 의미가 있어요. 순애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명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집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순애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명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저희 집으로 오실 생각 없으세요? 순애는 깜짝 놀라 명호를 쳐다봤습니다. 뭐? 명호가 설명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작은 빌라 하나 샀어요. 방 2개짜리인데 한 방은 비어 있어요. 순애는 손을 저었습니다. 명호야, 고맙지만 안 돼. 내가 어떻게 내 집에. 명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전 20년 전에 어머님 집에서 살았어요. 이제 제가 어머님 모실 차례 아닌가요? 순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명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가 드릴 건 집이 아니라 쉴 곳이에요. 어머님, 이제 좀 쉬세요. 순애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명호야, 고맙다. 근데 난 아직. 그때 순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순애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도연의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집에 당장 와. 상우가 또 사고 쳤어. 순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사고?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경찰서야. 음주운전. 빨리 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애는 주저앉으며 얼굴을 가렸습니다. 또야. 명호가 순애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같이 갈게요. 순애가 말했습니다. 명호야, 미안해. 맨날 내 신세만 지내. 명호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신세가 아니라 가족이에요. 경찰서. 상호는 유치장 안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순애가 창살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상호야. 상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도 모르게 술 한잔 했는데. 순애가 말했습니다. 한 잔? 혈중 알코올 농도 0.15%래. 면허 취소야. 도연이 옆에서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 새끼가 진짜 집행유예 중인데 또 이래? 이제 진짜 실형이야. 상호가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힘들어서.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힘들면 술 처먹고 운전해? 너 진짜 미쳤구나. 순애가 도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그만해. 상호도 힘든 거야. 도연이 순애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은 또 감싸? 맨날 감싸기만 하니까 이 꼴이 된 거 아니야. 순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연이 계속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제대로 교육을 했으면 이렇게 안 됐어. 다 당신 책임이야. 순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미안하긴. 당신이 뭘 안다고. 그때 명호가 차분하게 끼어들었습니다. 도연 씨, 그만하세요. 도연이 명호를 쏘아봤습니다. 당신은 또 뭐야? 맨날 우리 가족 일에 왜 끼어들어? 명호는 도연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가족이라면서 왜 어머님한테 책임을 떠넘기세요? 상호 씨가 이렇게 된 건 어머님 잘못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책임 아닙니까? 도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명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30년간 이 가족 위에 모든 걸 희생하셨어요. 근데 가족들은 어머님한테 뭘 해줬습니까? 빚만 떠넘기고 책임만 전가하고. 도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명호가 대답했습니다. 전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가족한테 받은 게 있으니까요. 명호는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어머님이 저를 살렸어요. 그때 도연 씨는 뭐 하셨죠? TV 보고 계셨죠? 지금처럼.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새끼가 진짜. 경찰이 다가와 말렸습니다. 여기서 싸우지 마세요. 순애는 명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호야, 그만해. 우리 나가자. 명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며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호야, 아까 내가 말한 거. 명호가 물었습니다. 네. 순애가 말했습니다. 내 집 정말 가도 돼? 명호는 순애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님, 언제든 오세요. 제 집이 곧 어머님 집이에요. 순애는 명호의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핏줄이면 뭐하니 내 마음을 닮아주지 않는데. 그 말이 다시 한번 가슴을 찔렀습니다. 2주 뒤 순애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 낡은 앨범, 그리고 손수건.
많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집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것은 이것뿐이었습니다. 거실에는 도현, 지훈, 미정, 상우가 모여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진짜 가는 거야?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나도 좀 쉬고 싶어. 도현이 물었습니다. 명호 집으로 간다며? 그 남 집으로? 순애는 대답 대신 짐을 계속 쌌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린 어떻게 해요? 순애는 손을 멈추고 지훈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어른이잖아. 알아서 살아. 미정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우린 가족이잖아요. 순애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 가족이 뭔데? 빚 떠넘기는 게 가족이야? 책임 전가하는 게 가족이야? 세 자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애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도 너희 엄마 맞아. 그건 변함없어. 근데 이제는 나도 사람으로 살고 싶어. 상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 때문이죠? 내가 잘못했어요. 제발 가지 마세요. 순애는 상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모두의 잘못이야. 나도, 너희 아버지도, 너희들도. 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못났어. 그래서 당신 고생시켰어. 근데 그렇다고 집을 나가? 30년을 같이 산 사람이. 순애는 천천히 도연을 보았습니다. 여보,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난 당신한테 뭐였어? 아내였어? 가정부였어? 아니면 그냥 ATM이었어? 도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30년간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어. 나는 행복한가? 맨날 당신 행복한지, 애들 행복한지만 물어봤지. 근데 이제 알았어. 내가 불행하면 아무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거. 지훈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못났어요. 미정도 흐느꼈습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엄마 마음 한 번도 안 물어봐서. 순애는 두 자식을 안았습니다. 미안해할 거 없어. 엄마도 미안해. 엄마가 너희한테 잘못된 걸 가르쳤나 봐. 희생이 사랑인 줄 알고 살았어. 근데 아니더라. 진짜 사랑은 서로 살리는 거더라.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명호였습니다. 명호는 순애의 짐을 보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준비 다 되셨어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가자. 도연이 명호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우리 가족 파괴한 거 알아? 명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을 파괴한 게 아니라 어머님을 구한 겁니다. 명호는 순애의 짐을 들고 말했습니다. 도연 씨, 지훈 씨, 미정 씨, 상호 씨. 어머님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명호는 순애를 돌아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가시죠. 순애는 명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관을 나서려는 순간 도연이 외쳤습니다. 여보, 당신 진짜 후회 안 해? 순애는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후회하는 건 하나야. 30년 전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지 못한 것. 순애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가족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웃음은
이제 과거였습니다. 순애가 말했습니다. 애들아, 엄마 사랑한다. 근데 이제는 엄마도 살고 싶어. 순애는 고개를 돌리고 명호와 함께 현관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지훈, 미정, 상호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가렸습니다. 지훈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엄마를 잃었구나. 명호의 집, 작은 빌라 2층. 순애는 짐을 내려놓고 방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한 방, 햇살이 잘 드는 창문, 작은 책상. 명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어머님 방이에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순애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순애가 말했습니다. 명호야, 바람이 참 좋구나. 명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이 집 볼 때 바람 잘 드는지 제일 먼저 봤어요. 순애는 손수건을 꺼내 창가에 놓았습니다. 명호야, 고맙다. 명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맙습니다. 명호는 문을 나서려다 멈췄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은 제가 해드릴게요. 된장찌개 좋아하시죠? 순애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응, 좋아해. 명호가 나간 뒤 순애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수건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숨을 쉬는구나.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순애는 처음으로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부엌에서 된장찌개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명호가 국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님, 간 좀 봐주실래요? 순애는 국자를 받아 맛을 봤습니다. 딱 좋다. 명호가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20년 전 어머님이 끓여주신 맛 내려고 했는데 순애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맛있게 끓였었니? 명호가 대답했습니다. 네.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밥상을 차리고 마주 앉았습니다. 명호가 밥그릇을 순애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많이 드세요. 순애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술, 된장찌개가 입안에서 녹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명호가 놀라 물었습니다. 어머님, 왜 우세요? 맛이 이상해요?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무 맛있어서. 순애는 밥을 한 술 또 떴습니다. 명호야, 나 30년 만에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 명호가 물었습니다. 뭐요? 순애가 대답했습니다. 진짜 밥. 명호는 순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매일 진짜 밥 드세요. 제가 차려드릴게요. 순애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밤 순애는 처음으로 깊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전화벨도 독촉장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손수건을 베개 옆에 놓고 순애는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가족은 밥을 차려주는 사람이구나. 1년 뒤 작은 카페, 창밖으로 봄비가 내립니다. 순애와 명호가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순애의 얼굴은 1년 전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명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때요? 몸은 괜찮으세요? 순애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혈압도 정상이고
혈당도 내려갔어.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 명호가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스트레스가 확 줄어서 그래요. 순애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명호야, 너 덕분이야. 명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용기 내셔서 그래요. 순애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명호야, 애들한테서 연락 왔다. 명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순애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메시지들을 보여줬습니다. 지훈이 보낸 메시지. 엄마, 이번 달 용돈 보냈어요. 늦어서 미안해요. 엄마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고마워요. 미정이 보낸 메시지. 엄마, 주말에 애들 데리고 갈게요. 밥 같이 먹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마지막. 상호에게서 온 메시지는 아직 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명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호 씨는요? 순애는 손수건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직이야. 근데 기다릴 거야. 명호가 물었습니다. 기다리세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는 원래 기다리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젠 달라. 예전엔 기다리면서 내가 무너졌는데 이젠 기다리면서도 내가 선다. 명호는 순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순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이제야 사는 거지.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낯익은 뒷모습 상호였습니다. 상호는 순애를 보자 멈칫했습니다. 순애도 숨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상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엄마. 순애는 대답 대신 미소 지었습니다. 상호는 순애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1년 동안 연락 못해서. 순애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상호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나 진짜 정신 차렸어요. 상호는 가방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제가 1년 동안 모은 거예요. 500만 원. 많진 않지만 이제부터 매달 조금씩 모아서 엄마한테 빚 다 갚을게요. 순애는 통장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호야 고맙다. 상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열심히 살게요. 엄마한테 짐 안 될게요. 순애는 상호를 꼭 안았습니다. 상호야, 넌 짐이 아니야. 내 아들이야. 근데 이제는 엄마도 숨 쉬면서 너를 사랑할 거야. 상호는 어머니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명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에게 공간을 주었습니다. 카페 밖. 명호는 빗속에 서서 우산을 펼쳤습니다. 순애가 나와 명호 옆에 섰습니다. 순애가 말했습니다. 명호야,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명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전 그냥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순애가 물었습니다. 내가 뭘 가르쳤니? 명호는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혼자 말고 함께. 그게 어머님이 20년 전에 제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순애는 손수건을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낡고 바랜 천이었지만 그 위에는 진짜 가족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순애가 말했습니다. 명호야. 명호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순애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구나. 명호는 눈물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네. 처음부터 그랬어요. 두 사람은 우산을 나란히 들고 빗속을 걸었습니다. 뒤에서 상우가 따라왔습니다. 엄마, 나도 같이 가도 돼? 순애는 돌아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같이 가자. 세 사람은 함께 빗속을 걸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끝까지 남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자리를 남겨두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용기입니다. 순애의 방, 창가에 놓인 손수건, 그 옆에 놓인 가족 사진. 하지만 이번엔 새로운 사진이었습니다. 순애, 명호, 지훈, 미정, 상호. 5명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진짜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은 어떤 모습인가요? 피부치입니까? 마음을 나누는 이입니까? 혹시 여러분도 순애처럼 자신을 잃어버리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 번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